안녕하세요. 자문지 코드입니다. 닥터훈입니다. 네, 닥터님. 최근에 저희가 시기가 시기다 보니까 고금리 예적금 상품들을 굉장히 많이 소개시켜드리고 또 거기에 따른 유의사항까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고금리 예금으로 했을 때 이자를 많이 받는 건 좋았지만 건강보험료의 추가 부담 문제라든지 기초연금 자격 박탈 또는 소득세 부과 문제 등등의 문제들이 있었고, 또한 고금리를 쫓아서 저축은행에 많은 금액을 예치하다 보니까 저축은행 부실로 인해 망하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렇죠. 댓글을 읽어보잖아요. 네. 아이, 대한민국이 그러면 어떻게 뭘 가입을 하는 말이냐, 이래서 되겠냐, 이런 댓글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마음 편하게 어떻게 지금 기준금리 높잖아요, 이거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고금리도 고금리도 누리고 건강보험료에 대한 추가 부담도 없고 비과세 세금에 대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일석삼조의 상품을 오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게 있었단 말인가요? 이런 거 있었으면 저희가 진작 조금 소개시켜 드렸으면 좋았을 건데, 이제라도 소개시켜 드릴 수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어떤 상품입니까? 네, 지금 현재에도 판매가 되고 있고 과거에도 판매가 되었었던 생명보험사의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 상품입니다. 흔히들 비과세 연금 상품, 비과세 저축 상품이라고들 얘기를 많이 했고 과거에도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어떤 사업비가 너무 높아서 이자의 실익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었었는데, 최근 상품들은 사업비는 많이 낮아지고 건보료와 절세 혜택들이 상대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네. 저도 그 소리 들었거든요. 저도 알고 있고 사업비가 굉장히 높아서 연금으로 실익이 없다라는 사실을 또 알고 있었고, 그리고 연금은 연금으로만 받아야 돼서 조금 안타까운 점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이니까 노후에 은퇴하고만 수령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하지만 연금보험 계좌도 제가 계좌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상품이 아니라 하나의 계좌처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필요할 때 중도 인출, 여유 자금이 있을 때 추가 납입 등을 얼마든지 활용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금융권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고 있지만 연금보험을 가입하시고 은퇴해서 연금으로 받으시는 분들보다는 아직까지는 집을 살 때 계약금이라든지 중도금 대출 상환, 자녀 교육비 이런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절세와 건보료를 누리면서도 상품의 장점들을 잘 활용하고 계시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일단 연금 말씀해 주신 거는 거의 세금을 안 내는 연금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국민연금이나 연금저축, 그러니까 다른 연금 펀드 이런 곳에서 나오는 연금들, 이런 것은 어떻게 세금을 매기나요? 많은 분들이 공적연금이라고 많이 하죠.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런 공적연금들은 세금 없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세요. 하지만 이런 공적연금조차도 연금을 받을 때 소득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물론 일정 금액 이상의 기준들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세금을 내야 되고, 세금보다 요즘에 더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말들이 나오는 게 건강보험료 부과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득으로 잡힌다는 게 결국 나의 자산으로 평가가 된다라는 거고, 결국 그 합산으로 해서 건강보험료까지 같이 올라가게 되는 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건 이해는 돼요. 국민연금이 우리가 연말정산 할 때 소득공제로 무조건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정부가 알고 있단 말이죠. 네네. 이 사람은 연금을 받을 사람이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연금에 대한 소득세, 연금소득세를 부과하는 거는 당연히 이해가 가는데, 그럼 연금저축이나 연금펀드도 지금 저희가 세액공제를 받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연금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되나요? 맞습니다. 연금저축도 ISA 계좌, IRP 계좌 얘기들 많죠. 연금펀드 상품부터 해서 많은데 가입할 당시에 세액공제, 즉 연말정산을 통해서 가입하고 있는 동시에 세금을 돌려줍니다. 거기다가 나중에 소득세에 부과가 되지만 일반 소득세는 아니고요. 연금은 저율과세가 됩니다. 나이와 금액에 따라서 3.3%에서 5.5%까지 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보면 세금 혜택을 두 번 본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절세 끝판왕이다, 세금 혜택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이 높아졌을 때 세금을 전액 안 낸다든지 건강보험료에 합산이 안 된다든지 이런 건 피해갈 수 없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 상품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 프리하다
올랐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아까 비과세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과세 이거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지 무한대로는 아닐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건을 갖추면 무한대도 있고요. 무한대가 있다고? 네, 무한대도 있고요. 오늘 당장 가입했는데 뭐예요? 아,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아, 그래요? 네, 조건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네. 지금 뭐 이렇게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 관계된 법령들을 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자료를 보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소득세법에 보시면 제16조는 이자 소득에 관한 것이거든요. 네. 근데 여러 가지 조항 중에 제9조에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은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말씀드렸던 세제 비적격 연금 보험이 만약에 고금리 뭐 복리로 해서 나중에 아무리 높아지던 이건 소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네. 이자 소득으로 간주하는 거죠. 네. 연금을 받는다라는 게 그 원금과 이자의 합산 금액을 나누어서 받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연금을 네. 받는 거는 똑같습니다. 종신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이 연금은 이자에 대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자의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비껴나갈 수 있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이다. 거기다가 나를 보시면 대통령으로 적하는 종신형 연금보험이다. 이게 소득세법이고요. 이 시행령을 보면서 좀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대통령령도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대통령령의 세부 시행령을 제가 준비했죠.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소득세법 시행령 25조 3항 대통령령 시행령을 보면요. 네. 제 16조 1항의 가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이라는 게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 제일 첫 번째로는 일시납 목돈입니다. 2017년 3월 31일까지는요 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았어요. 오, 그래요? 근데 2017년 4월 1일부터는 1억 원. 사실 이 개정될 때도 말들이 많았거든요. 빨리 해야 된다. 대금을 늘리기 위해서 혜택을 줄인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딱 봐도 결론적으로 그렇네요. 지금부터는 네. 그냥 외우기 쉽죠. 1인당 1억 원까지는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억? 예, 1억. 1억까지. 물론 이 1억은 10년 이상 유지를 해야 되는 저축형 보험의 말을 드리는 거고요. 심플하게 말하면 1억을 내가 10년 넣어놓고 복리이자를 다 누리고 10년 뒤에 내가 찾아 쓴다. 그는 얼마가 늘어나든 전액 비과세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인당 1억까지는 지금 비과세 한도가 남아있다. 그리고 똑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25조 3항의 월 적립식 저축형 보험 항목을 보면요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목돈이 없고 매달 조금씩 불입할 수 있다. 그럼 뭘 하면 되느냐? 납입 기간이 5년 이상인 월 적립식 보험 계약은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납입 기간 5년 이상, 선납 기간은 6개월 이내, 그리고 1인당 150만 원까지는요. 월 적립식 보험도 앞서 말했던 모든 세금 혜택,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종신형 연금보험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종신형 연금보험 제가 앞서서 무한대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다고 기억나시죠? 네네네. 무한대 비과세도 가능합니다. 어떤 조건이 있느냐? 일단 죽을 때까지 종신형 연금보험 내가 금액이 얼마이던 간에 네. 55세 이후에 종신연금으로 연금으로만 받는다라고 하면요 네. 금액이 액수에 얼마와 관계없이 무한정 비과세 건보료 제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하죠. 와, 이거 돈 많으면 한번 해볼 만한 돈이었어가지고. 사실 자산가부들한테는 굉장히 인기 있는 이미 상품이고 네네네네. 노후 플랜이기도 합니다. 다만 정말 아까 괜찮네요. 말했던 이 좀 디테일한 요건들이 있어요. 무한대로 받기 위해서는 55세 이후로 죽을 때까지 연금으로 받아야 되고요. 네. 다만 이게 이 연금 이외에 보험금이나 수익이 전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비과세 조건이 깨집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내가 사망 이후에 어떤 유족연금이라든지 남겨주면 안 되고 내가 한마디로 이 금액만큼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다 써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한도 관계없이 비과세 그리고 건보료 혜택까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도움될 만한 비과세 상품, 저희가 이제 고금리 시대에 이런 금리 이자를 확실하게 이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상품들을 많이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 중에 오늘은 비과세 상품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효과들이 많네요.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건보료를 안 낸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보험회사들이 사업비를 좀 줄였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제가 뭐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지만 네네. 이자로만 놓고 봤을 때는 많은 이득이 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아주 다양한 상품들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고 가입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